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3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33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패션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즌 3의 중간을 치닫고 있는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즌입니다. 듣기만 하셨던 샤이 청취자분들은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에게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이요. 예. 33회 1부 시작했고요. 참 출석 체크하기가 이거 좀 애매한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뚱카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카롱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요. 제가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저기 보고 인사. 저 얼굴 처음 나왔어요. 네.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안 했던가요? 했는데 네. 저희 얼굴 나오는 분들은 일부였어서 저랑 이제 B급 인생은 얼굴이 안 나왔었죠. 그랬죠, 그때, 그때. 예. 그러세요? 뭐 제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그것도 뚫고 했는데. 시즌 2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살 빠진 모습으로 그니까요. 돌아오겠다라는 인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너무 그걸 빨리 얘기를 만난 건 해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정말. 합니다. 예. 요즘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다들 매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제가 사실 매체에 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죠. 그쵸. 이게 뭐 인터뷰도 녹록치 않고 맞아. 미팅은 해야 되고 음. 전화로만 취재하기는 한계가 좀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한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되게 뭐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 물론 영향을 받아서 좀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언론사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맞아요. 우리 전문지 특히나 패션 전문지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안 좋군요. 굉장히 안 좋죠.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안 좋았어요. 괜히 함께 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는 너무 잘 되는 데도 많고 또 중견 기업들도 막 상황이 바뀌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사거리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만 써서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수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것만큼 돈이 벌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일은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따라오는 게 없는 그런 약간의 허탈함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좀 별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혹 기사를 보면 댓글에 뭐 댓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사가 왜 이런 걸 해? 왜 요런 기사를 써? 뭐 돈 버는 기사들 소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리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예 오프닝부터 좀 우울한 얘기 했고요. 뚱카랑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근이 형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태근 멜리사입니다. 예, 오늘따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새벽- 반갑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예. 충주까지 갔다가 충주? 네. 어. 골프 좀 치고 오느라고 점수 완전 개판 돈을 치고 잃으셨다고. 왔는데 예. 개판 치고 왔는데 네네. 오늘 꼭 와달라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재미로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실 지금 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에디 형 없고요. 네. 그리고 안방마님을 자처했던 이슬 씨 없고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지금 수혈을 했는데 또 저희가 힘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힘을 내죠. B급 인생님, 네네. 예, 오셨습니다.
내가 빠져야 되는데 자꾸 빠져야 될 약간 그거 사람 같아요. 빠지고. 이광 런닝맨에서 이광수가 아 저가요 이러면은 유재석이 네. 네 거기까지 이러는 느낌. 모르겠어요. 런닝맨을 보지 않아서. 아, B급 인생님, 네. 제가 뭐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패션쇼가 총체적 난국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래요. 네네. 예, 어떻게 좀뭐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참 고민이에요. 네. 난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음. 그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 방법을 모르는 거. 방법을 몰라도 네.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네.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만 하는 지금 것보다. 저격하는 거죠. 아니 난 말은 정신 좀 못해.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력은 다 하죠. 다만 음.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게 결과로- 안타까울 뿐. 아, 형 결과를 지금 나올 대표한다고 지금 카바치는 거예요? 네. 어.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장님 노력이지. 라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번 그때마다 뭐 변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요새 내가. 아니 근데 좀 변화는 필요합니다. 네. 예. 그거에는 공감합니다. 뼈저리게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3회까지 왔으니까 시작을 해볼 텐데 댓글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댓글이 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박훈천사님이요. 10월 11일 날 안녕하세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기를 좀 이렇게 우울하게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연휴는 역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점점점 해주셨고요. 그 위에 13일 날 출첵합니다. 남자 셋이 방송을 하면 이슬 씨를 찾게 되지요.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그 이슬 씨가 공교롭게도 본인의 뭐 개인 사정도 좀 있고 해서 방송을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패션쇼를 뭐 대표해서 우리 이슬 씨 앞날을 잘 헤쳐 나가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겠고요. 언젠가 또 기회 되면 패션쇼에 다시 한번 오실 날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슬 씨그 좋은 댓글 응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나가는 듯 뭐 응원 댓글이에요. 그쵸 이제 남이죠.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일 잘하라고. 아유, 됐어요. 자, 1부 시작해 볼 텐데 사실 오늘 뚱카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이 패션 읽어주는 남자 너무 이 정보력에 우리가 좀 딸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뚱카랑이 있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간추린 뉴스를 먼저 보면 정치권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 사기꾼의 말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는 건데 안타깝다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 이른바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한 15일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래 시작 4시간여 만에 시초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오후 1시 3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빅히트는 시초가인 27만 원보다 3.52% 내린 2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BTS 부럽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가의 3세 경영이 공식화한 것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또 가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고요. 도굴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시민단체 간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단 철거를 미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일단 남아있던 것 같고요.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 스가 총리는 신사 참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BTS가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수여한 상을 수상하면서 발표한 수상소감이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을 서며 논란이 됐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 정부가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 뉴스에서 B급 인생이 본 핵심은 필라가 전면에 부상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은즉 필라가 BTS 관련 소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뉴스가 돌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도하면 필라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논란의 핵심은 필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필라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는 안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자님도 보도할 때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안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끝입니까? 네.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를 살펴봤고요. 이 BTS 수상 소감 논란으로 인해서 이 지금 BTS를 광고 모델로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지금 다 내리고 있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 BTS 글로벌 한 데가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필라 글로벌 광고 모델로 쓴 데가 세 군데래요. 예.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더 큰일 나게.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현지의 파트너들이 내리는 건데 이거를 현대차가 내렸다, 뭐 필라가 내렸다, 특히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스텝이. 기자들이 나는 진짜 이럴 때마다 기자들이 제대로 확인하든지 물어보고 한 번만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이렇게 기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전화번호를 몰랐나? 필라가 몰랐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그것만 하면 그냥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건 안타에서 한 일이지 필라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이번 경우는 이제 뭐 파트너사가 내렸다 뭐 이런 오해가 좀 있긴 한데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광고 모델과 모델 체결을 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면 광고를 아예 내리거나 안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문제 시대는 모델이나 기획사 측의 브랜드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럼요. 그 다 이거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 말고 당신 뭐 문제가 되니까 내리겠다. 하죠. 바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썼을 뿐이지 모든 집행이나 이거는 브랜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에서 하는 그건 하는 당연히 거니까. 문제가 자기 브랜드에 역효과가 나면 무조건 스톱하죠. 그건 걔네한테 알리고 할 자신이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모델 측에서 잘못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논란이잖아요. 논란인데 브랜드에서 그냥 이거 좀 우리가 좀 불똥 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버리자라고 할 때도 그럼 통보를 합니까? 통보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통보를 안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왜냐면 그게 근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왜 계약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이 뭔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입힐 수 있는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 예를 들어 뭐 사기, 도박, 뭐 불륜 이렇게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말고? 차치하고 추가 설명드리면 네. 갑과 을을 그 관계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을이 이제 모델이고 네. 갑이 이제 그쪽이라고 한다면 그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낼 수도 있는데 BTS처럼 약간 모델이면서도 약간 파워가 더 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광고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내리면 BTS 찍을 또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 뭐 그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맞아. 노티스는 해주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뭐 우리도 왜냐하면 BTS 광고 내렸다고 하면 또 이제 팬들이 또 BTS 쪽으로 또 어떻게 그렇지 하는 불매 거죠. 운동이 또 될 수도 있고. 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겠죠. 참 이 돈 쓰고도 애매하네요.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했어요. 아니요 설명을 네. 잘해주셨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패션 이슈 첫 번째 뭡니까? 네, 패션으로 넘어가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뉴노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 여행이 제약되면서 면세점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 이른바 크로스오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상당수의 패션과 뷰티 브랜드들은 아마존이나 라쿠텐, 티몬 등 각국의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K-팝의 인기에 이어서 K 방역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네. 그 뭐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뭐 숫자 뭐 이런 거 그건 나옵니까? 아마존 오늘하고 내일 아마존 그 글로벌 크로스오버 그 서밋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건데 네. 그 거기에 있는 수치만 봐도 알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니 그 뭐지? 뷰티 브랜드들 K 뷰티 인기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어제 엊그제 아모레퍼시픽 그 대리점 줄이는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네. K 뷰티는 다들 힘이 그래요. 좀 떨어지고 있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의 뭐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드라마를 한류를 통해서 K 뷰티가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많이 쓰다 보니 왜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점점 그 니즈가 좀 낮아지고 있대요. 다시 뭐 프랑스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약간의 좀 다른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은 확실히 뷰티 부분 쪽은 확실히 돌아섰어요.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패션 유통업계에 훈풍이 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특히 아웃도어와 골프웨어 브랜드들은 대부분 매출이 상승했고요. 여성, 남성, 캐주얼, 아동 등 다른 복종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의 경우 주요 브랜드들이 지난 그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요. 골프의 군회전도 파리게이츠, 와이드앵글, 핑켈로에 등 상당수의 브랜드들이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흑역사를 보이고 있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공시를 통해 9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6% 감소했으나 9월 매출이 전월에 비해서는 28.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마트도 매출 수치를 발표했는데 이마트도 전체적으로 한 8%가 상승했고 특히 대형마트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예. 아니 이번 뉴스를 봐도 이 패션에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아니 일주일 상관으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파카 입고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 진짜로요? 응. 파카를요? 우리 회사에 그 뭐라 그러죠? 패딩, 롱패딩? 아니 이거 뭐라 그래? 포리스? 이 얇은 파카, 경량 패딩. 맞죠? 경량 네, 패딩은 경량 입을만 해요 패딩. 지금. 지금 많이 입고 맞아요,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파카라고 해서 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해야겠지 또. 아유, 정신 나가니까 경량 패딩까지 제가 지금 봤습니다. 보통 요즘에 페조하고 뭐 경량 패딩 입을 수 있죠. 근데 입을만 해요 진짜. 아침에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날씨가 역시 추워야 이 패션 시장이 좀 사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다 싶으니까 다들 이제 백화점을 오지는 못해도 온라인 자사몰 요즘 많이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패션들이.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때다 싶어서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뭐 파리게이츠, 핑 이런 브랜드들 네. 회사들은 또 있고 뭐 LG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골프 브랜드도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요때다 골프 대전 할인 빡빡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매장에는 정말 너무 볼 일이 없었다면 네. 뭐 온라인몰이나 백화점몰 이런 데 할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즌도 사실 매력이 별로 없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워지니까 아우터 입을 거 다들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확실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눈에 띄게. 아니 개인적으로 이 겨울 추운 걸 좀 싫어하는데 이 패션 업계가 살 수 있다면 겨울이 조금 더 매선 한파가 좀 찾아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날씨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이제 코로나 그 시국을 약간 이제 경기 회복 그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1단계로 하거든요. 내려가서. 조금 성급하긴 하나 네. 아니, 전체적인 수치나 흐름 보면 확실히 이제 좀 터닝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라는 밖에 나가면 생각이 사람들이 들 그런 좀 시각이 많잖아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소비를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아마 고난의 시기를 지나왔으면 이제 약간의 그걸 벗어나는 선을 입구 정도, 아니, 출구 정도
시기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근데 그런 막연한 시각도 생각이 있긴 듭니다.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